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부터 정의의 한계 이런 거를 논했었는데요. 한번 그 책의 핵심과 내용을 요약했었는데 정작 존 롤즈의 정의론은 검토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한번 존 롤즈가 말한 정의론은 무엇인지 그의 저서 존 롤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세기 대표 고전 반열에 올려도 손색이 없는 1971년 처음 등장한 책으로 정의 문제만 파고든 다니엘 주재 철학자인 저자의 20여 년에 걸친 탐구의 결과입니다. 존 롤즈의 정의론입니다. 도덕은 감정 표현이나 주관적 소견에 불과하다는 정의주의나 공리주의가 전부이던 시대에 규범 철학의 복권을 시도했고 자유주의적 이론 체계 속에 사회주의적 요구를 통합했습니다. 그는 분석 철학 지배 아래 새로운 시각과 방법을 통해 규범 윤리학에 관심을 재현시킨 야심적 시도와 게임 이론 등을 바탕한 사회 계약론을 일반화하고 현대적으로도 재구성하여 자유, 평등, 사회, 경제적 복지 증진을 두 가지 원칙으로 나타냅니다. 그것들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된 일정한 조건 아래 전원 합의에 의해 선택되는 원칙으로서 정당화되었습니다. 또한 정의 원칙에 대한 논의를 어떤 합의로부터 나가야 하는 정당화의 본성을 지키면서 끌어냅니다. 저자가 말하는 정의의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사상, 양심, 언론, 집회의 자유, 보통 선거의 자유, 공적 및 개인 재산을 소지할 자유 등의 보장입니다. 다만 기본적 자유 목록 가운데 생산재의 사유 및 생산물의 점유, 소유물의 상속 및 증여의 자유는 제외했습니다. 재산 소유자의 이득을 보호하는 것보다 자신과 후손들의 인간으로서의 품이 있는 삶을 보장하는 데 더 큰 의의를 둔 것이죠. 제2원칙은 차등의 원칙입니다. 최소수의 시민들에게 최대 이익을 가져다 줄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평등 분배해야 합니다. 모든 이익에 공정한 기회의 균등을 요구합니다. 직업이나 직책의 가치만이 아니라 삶의 기회들까지의 평등화입니다. 유사한 능력과 기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들이 태어난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유사한 삶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죠. 롤즈의 자유주의는 최소 수혜자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자유주의, 사회주의적 비판의 도덕적 의미를 충분히 고려한 자유주의입니다. 존 로크보다 더 평등주의적이고 마르크스보다는 더 자유주의적인 자유주의적 평등으로 자유주의적 이념과 사회주의적 이념을 가장 체계적이고도 정합적으로 통합한 것이죠. 이는 실천적 내용면에서 중도를 표방하는 주장들이 늘 그렇듯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두 진영의 많은 동조자 및 비판자를 동시에 양산합니다. 자신의 노동 산물의 점유 자유 제외에 대한 비판은 자유주의로부터 받습니다. 인간의 개체성을 중요하게 보지 못한 결과임을 지적당하는 것이죠. 사회주의로부터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 및 집단 소유 간의 선택 문제를 도덕적 논리에 의해 결정하기보다 정치 사회학의 문제로서 경험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공격을 당하는 것이죠. 정의의 원칙들과 우리의 숙고된 도덕 판단들, 그리고 계약 논증과 관련된 인간관, 사회관, 도덕관 등의 배경적 이론들 간의 정합성을 추구하는 넓은 의미의 반성적 평형 방법을 사용하므로 계약론적 방법을 통해 권리론에 대한 설득력 있는 방법적 기초를 제시했지만 방법론 면에서도 비판들이 이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클 샌델, 맥켄타이어 등의 공동체주의자들은 개인주의적 인간관 및 사회관을 비판하면서 그로 인해 공동선을 위시한 인간의 공동체주의적 측면을 간과함으로 추상적 보편주의에 빠졌다는 것이죠. 룰즈가 말하는 정치적 정의관은 첫째, 정치적 및 경제적 주요 제도들, 다시 말하면 사회의 기본 구조와 관련된 최소한의 도덕이자 삶의 전반과 관련된 포괄적 가치관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도덕이지 삶의 전반과 관련된 포괄적 가치관은 아니죠. 둘째, 이상의 포괄적 가치관에 의해 정당화될 수는 있으나 특정한 교설로부터 도출되거나 그것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양한 포괄적 교설들에 의해 지지될 수도 있고 그들과 양립 가능한 핵심적 구성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동시에 특정 교설로부터 중립적 입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셋째, 민주사회의 공공문화를 구성하는 기본 이념들에 의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러 상이한 철학적, 종교적, 도덕적 논변을 통해 이룰 수 있고 절대적으로 우월한 통로나 모두가 취해야 할 단일한 통로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총 3부에 걸친 매우 분석적이어서 좀 지루하고 이해하기 쉽지도 않은 정의론은 이론적 구조의 핵심을 제시하고 정의의 원칙들이 그러한 체계를 선택하는 데 관련된 합당한 약정들의 근거에서 논의하고 그에 따른 타당성을 내세우고 그것들이 받아들여지게 될 이유들을 제시하는 내용이 일부에 나옵니다. 그런 이유들이 자명하다든가 도덕적 개념의 분석이나 윤리적 언어의 의미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2부는 정의가 요구하는 종류의 제도들과 그것들이 개인에게 부과할 의무 및 책무의 종류를 검토합니다. 제시된 이론이 다른 친숙한 학설들에 비해 우리의 숙고된 신념의 고정점들에 보다 잘 부합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반성을 통해 보다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보이도록 우리의 판단을 수정하고 보충하게 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제1 원칙들과 구체적인 판단들은 적어도 대안이 되는 다른 이론들과 비교할 때 서로 적절히 잘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3부에서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현실성 있는 입장인가를 확인합니다. 안정성의 문제 및 규정된 것의 정당성과 선의 합치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제1부에 나오는 원칙들에 대한 최소의 승인을 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원초적 선택이 실현될 수 있게 하는 것이란 점을 보여주고 우리는 인간이 도덕적 성격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의 실현의 실천적 의지 부족이 부정의의 한 요인이지만 정의에 대한 설득력 있고 타당한 기준이 제시되지 못해도 부정의가 판을 치게 됩니다. 최근 한국에서 최근은 아닙니다만 좀 지난 시간이죠. 김영란 전 대법관이 제안해서 소위 김영란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것도 거의 같은 맥락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정의이고 불법인지 분명한 선을 제시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저지를 수 있는 불법적 행위에 대한 정확한 잣대를 만들자는 취지였죠. 롤즈가 주장하는 계약론적 접근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적 평등 이념이 과연 한국 사회의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 보편적 및 선별적 복지, 대기업에 치중된 정책, 세대 간 및 성별 대립 등의 산적한 문제를 푸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정의가 바로 서면 경제는 물론 상당한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말이죠. 어쨌든 그 누구의 이론을 빌리든 이제는 좀 한국 사회 전반의 그 팽배한 갈등과 불평등과 같은 악재들이 이상에 그친 정의가 아닌 눈에 보이고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손에 만져지는 정의로 인해 힘을 잃고 어두운 그늘에서만 머무르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그 불평등의 문제는 어떻게든 정의로운 그런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존 롤즈가 1971년에 출간한 정의론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이론과 존 롤즈의 이론을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